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사회초년생이 저축을 하면 좋은 이유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사에서 이제 사회초년생이 저축을 하면 왜 좋은지,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재테크의 1단계는 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소득의 20에서 30%는 예적금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상 힘들죠. 네, 20%에서 30%를 예적금 한다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요. 일단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2023년 들어서 예금 금리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작년에는 뭐 5%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4%대로 떨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뭐 굳이 5%대 아니더라도 4%도 사실 뭐 예전에 비하면,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뭐 2018년, 19년 이때쯤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금 금리는 하락하고 있는데 만기가 2년 이상인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일반 은행이 아니라 상호금융에서는 뭐 아직까지 5% 안팎의 금리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에게 자산관리의 1단계는 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돈을 써버리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 소득의 20에서 30%를 강제 저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20에서 30%. 결코 실천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올 1월 들어서 이제 국내 은행이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연 4.15%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대형은행 예금 금리가 연 5%였던 걸 넘보던 때와 비교해보면 조금 아쉽지만, 그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10년 가까이 예금 금리가 연 1에서 2%에 머물렀다. 그래서 사실상 금리가 없는 수준에 가까운 정도였는데, 지금 4% 정도 하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고, 저축의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랐던 지난해부터 예적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노하우가 인기를 끌었는데, 대표적으로 예적금 풍차 돌리기가 있죠. 네. 그래가지고 매달 새로 1년짜리 적금을 가입해서 1년 후에 만기가 차면 순차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신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20일 영업일, 20 영업일이 지나야 이제 신규 적금을 들 수가 있어요. 다른 그 은행별로.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적금을 드는 거죠. 네.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다시 순차적으로 매달 매달 원리금을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리가 변동이 되는데 막 이렇게 오르는 수신금리에 맞춰서 새 상품을 가입해서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 그리고 금리가 계속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적금 풍차 돌리기 이런 거, 매달 매달 적금을 새로 가입해서 매달 매달 나중에 1년 지나면 수령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선납이연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납이연. 예적 단기 예금과 적금을 활용해서 선납이연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적금 월 납입액을 미리 내는 선납과 늦게 내는 이연을 이용해서 이자이익을 극대화한다. 선납일수와 이연일수의 합이 0을 넘으면 이제 적금 만기일에 약정한 이자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는 것이고요. 12개월짜리 적금을 가입해 첫 달에 1개월치 넣고 이연하다가 일곱 번째 달에 11개월치를 한 번에 넣는 1-11 방식이 대표적이다. 네. 이런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적금을 매달 내야 할 돈을 6개월치를 납입을 이연하는 동안 다른 단기 예금에 넣어둬서 예금 이자까지 추가로 챙길 수 있다고 하고요. 모든 적금 상품의 선납 이연 방식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들어 예금 금리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풍차 돌리기나 선납 이연 효과가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름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금융의 저율 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축협 등 상호 금융에서는 아직까지 연 5% 정도의 금리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좀 더 높죠. 네. 그리고 이제 상호금융은 단위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을 때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 15.4% 세금이 붙는데, 상호금융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면 1인당 원금 3천만 원 한도로 세금을 1.4%만 뗀다.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조합에 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출자금을 납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금융 조합원 자격으로 이제 가입하면 세금도 이자소득세도 적게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예금자 보호 여부와 한도 이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은행, 저축, 종합금융사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상호 금융사는 각 업건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액 이자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금융회사가 파산 시에 보호되는 이자는 가입 당시 약정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 중 낮은 금리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초년생이 저축을 하면 왜 좋은지, 그리고 저축을 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게 좋고, 적금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보셨던 예적금 풍차 돌리기 이런 거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납 이연 방식은 조금 제가 봐도 좀 어려웠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적금 풍차 돌리기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풍차를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회초년생의 저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